네, 이번 시간에는 4.4의 네 번째 내용인데요. 앞서 이제 공부했던 1차 합동 방정식과는 약간은 다른 형태의 방정식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방정식을 생각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간단한 방정식 fx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모듈러 n 할 때 이 n이 42, 50 이렇게 작은 수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수일 때 앞에서 배웠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n이 조금 큰 수일 때 꼭 소인수분해는 아니고요. relatively prime in pair,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고르더라도 서로 소가 되도록 적당히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너무 n1, n2들을 작게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나누면 됩니다. 그 적당이라는 것은 우리 조금 이따 예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fx는 0과 컨그런트하고 모듈러 n일 때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아까 이제 우리 r개의 곱으로 표현했잖아요. 각각의 nk들에 대해서 fx가 0인 것과 같다.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왼쪽은 방정식 하나인데요. 오른쪽은 방정식의 개수가 r개라서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문제를 푸는데 오른쪽으로 바꿔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양쪽을 해야 되겠죠. 일단 왼쪽을 가정하고 오른쪽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이 모듈러 n으로서 fx가 0과 컨그런트 하니까 n이 fx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n이 fx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고정된 k에 대해서 이 nk를 생각하는데 nk는 이 안에 있는 거니까 n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nk는 n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nk가 n을 나누고 n이 fx를 나누니까 nk가 fx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nk는 fx의 약수이다. 그리고 모든 k에 대해서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듈러 표현으로 다시 써보자면 모듈러 nk에 대해서 fx는 0과 컨그런트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면은 쉽게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이디어를 하나 써야 돼요. 반대편은 이제 모든 k에 대해서 nk가 fx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 nk들의 곱이 역시 fx를 나누게 된다인데요. 이건 여러 번 썼던 코롤러리 2.4.2입니다. a가 c를 나누고 또 b가 c를 나누는데 나누는 수 a와 b가 서로 소라고 하면요. 이 두 수의 곱이 원래 같은 C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두 개의 곱인데요. 사실은 인덕션 생각해보면 여러 개의 곱도 마찬가지로 이 수들끼리 전부 다 서로 소가 되면 이걸 나누게 된다는 것이 코롤러리 2.4.2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나누고 사실은 이 값이 n이죠. 모듈러 n에 대해서 fx는 0과 컨그런트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하나의 이 방정식을 이 n을 쪼개서 여러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젬플 4.10 해보겠습니다. 17x는 9와 컨그런트한데 모듈러 276입니다. 이게 좀 크죠. 근데 17이 프라임이고 276은 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3 곱하기 4 곱하기 23이니까 이 17과 276은 서로 소예요. 즉 GCD가 1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모듈러 276에서 반드시 해를 유일하게 하나를 갖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찾는 방법이 이게 주머니가 276개이기 때문에 0부터 275까지 다 일일이 해보는 방법밖에 지금 생각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앞서 증명했던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76은 3 곱하기 4 곱하기 23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게 서로 소이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어떻게 쪼개도. 그래서 이 방정식은 276을 쪼개서 같은 방정식의 모듈러 3, 같은 방정식의 모듈러 4, 같은 방정식의 모듈러 23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문제와 같은 문제로 귀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생각을 해보는데 모듈러 3니까 이건 주머니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훨씬 쉬워서 여기 x 대신에 0, 1, 2를 대입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0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모듈러 4니까요. 주머니가 4개 0, 1, 2, 3이니까 대입해 보면 하나는 찾을 수 있죠. x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23은 프라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서요. 이거는 이제 0부터 22까지 일일이 대입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276개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더 쉽겠죠. 그래서 해보면 x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과 결국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를 푸는 것과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앞서 배웠었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서 활용했던 기호로 써보죠. 이 값이 A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A2, 그 다음에 이 값이 A3가 되죠. 그리고 3, 4, 23이 각각 N1, N2, N3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문자 N1은 첫 번째 걸 빼고 두 개 곱하니까 9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N2는 3, 23 곱하니까 69고요. 대문자 N3는 앞에 두 개 곱하니까 12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 3개를 우리가 풀면 되는 거잖아요. N1, N2, N3에 대해서요. 그래서 위에 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모듈로 3, 모듈로 4, 모듈로 23 이게 조금 문제인데 모듈로 3이니까 0, 1, 2 대입해보면 1인 거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듈로 4도 0, 1, 2, 3 넷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x는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23은 뭐 또 어쩔 수 없어요. 네, 2 좀 작은 게 답이 됐네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92라는 것이 모듈로 3으로서 2와 컨그루언트하니까 2x는 1,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해도 좋고요. 여기에서는 69라는 것은 모듈로 4로 1과 컨그루언트하니까 사실은 이 69는 바로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서 답은 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든 편한 대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했던 퍼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과정과 비슷한 작업이죠. 그래서 1, 1, 2를 각각 x1, x2, x3라고 쓰게 되면 x파의 정의가 a1, n1, x1, a2, n2, x2, a3, n3, x3를 다 곱해서 더하는 값으로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a1은 0이니까 뭐 여긴 별로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1, 69, 1, 10, 12, 2 위에서 우리가 이제 구한 값들을 다 찾아서 계산해보면 x파는 모듈로 276으로 309가 됩니다만 네, 이렇게 써도 좋지만 276으로 33이라고 쓰는 것이 더 좋은 표현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답은 276개의 그 주머니 중에서 33과 컨그루언트한 그 주머니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276을 서로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표현하면 돼요. 이걸 너무 잘게 쪼개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방정식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는 것보다는 적당히 뭐 3개 또는 4개 뭐 이 정도 곱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같네요. 네,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책에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아까처럼 이 방정식을 이렇게 3개로 쪼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이 마지막이 이제 모듈로 23 이게 좀 크면 아까 이 부분 퍼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것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과 4는 이제 작기 때문에 여기는 퍼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풀어서 이 답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이 앞에 두 개 방정식을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그냥 전형적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이죠. 그래서 A1은 0, A2는 1, 그 다음에 N1은 3, N2는 4 이렇게 하고요. 대문자 N1은 이거 두 개인데 요거 빼니까 이 뒤에 거 그냥 4 쓰면 되고요. 대문자 N2는 요거 두 개에서 뒤에 거 빼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3과 4가 작은 수니까 이것의 퍼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x바는 이렇게 두 개 합인데 방금 위에서 했던 자를 여기다 쭉 대입하면 9 이렇게 나와서요. 모듈로 12로 x바는 9라는 것이 이 앞에 두 개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이 마지막 것까지 만족하는 x가 뭐가 있겠느냐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x는 9 더하기 12j 적당한 정수 j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고 x는 이렇게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식은 17x는 9 모듈로 2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17x를 대입해보면 17 곱하기 9 더하기 12j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153 더하기 204j가 돼요. 우리가 이걸 지금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7x 대신에 이 숫자를 대입을 해보죠. 즉 대입하면 이 식이 되는데요. 153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204j는 마이너스 144 모듈로 23이 됐어요. 이 숫자 조금 크니까요. 모듈로 23으로 바꿔보면
이건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44는 마이너스 6으로 바꿀 수 있어서 이 방정식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3으로 나누고 싶잖아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것과 이게 서로 소니까 마음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나눠보면 J는 2, 모듈로 23 해서 답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듈로 23으로 J는 2가 되기 때문에 J는 다시 한번 써보면 23K 더하기 2 적당한 정수 K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합쳐보죠. 그러면 X는 9 더하기 12J인데 J 대신에 23K 더하기 2를 대입해서 전개해보면 33 더하기 276K가 나와서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죠. 그래서 모듈로 276으로 답이 33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3개로 해서 바로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오렘을 적용을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선 2개를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오렘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래서 4.4의 네 번째에서는요. 이 n이 조금 큰 수일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분해해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4.4의 네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